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품격 프로그램을 늘리고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허 대선사가 불교 언론문화상 뉴미디어 부문상을, 거룩한 만남 난치병 돕기 특집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제19대 동국대 총장 선출 방식이 현행대로 간선제로 확정되면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진각종이 선대 스승 등의 위패를 봉안한 보은 추복전을 건립해 헌공불사를 엄수했습니다. 불교문학 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은 법계 문학상 대상에 이종숙 작가의 장편소설 푸른 별의 노래가 선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사찰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품격 프로그램을 늘리고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또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템플스테이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관광, 템플스테이와 만나다 행사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외국인 숙박시설 해결과 한국 문화체험 제공이 첫 출발점이었던 템플스테이. 지금은 운영사찰 전국 120여 곳, 체험인원 연간 20만 명을 넘을 만큼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전통사찰의 문화는 정지되거나 박제되어 있는 전시물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사찰들이 세상을 향해 낯선 손님을 향해 활짝 열어젖힌 문입니다. 국내외 홍보와 콘텐츠 강화의 단계를 거쳐 근래의 운영 사찰별 프로그램 특성화의 직접 마케팅과 고객 집중하면서 끊임없는 템플스테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관광 템플스테이와 만나다를 주제로 템플스테이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광 마케팅 관점에서 핵심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 전략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템플스테이는 이제 평면적인 양적 성장을 넘어서 고품질 콘텐츠 개발과 사찰별 독창성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와 관심을 정확히 파악해 시장을 세분화하고 다원화된 통합 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 전문 사찰들이 조금 더 많은 외국인 참가자를 끌어들이는 것도 좋은데 일반 운영 사찰의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더 많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저는 좀 필요하다. 그것들이 이 프로그램 전체를 보다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겠다라는. 템플스테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지자체와 적극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 국제박람회 행사와의 연계,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활용한 사찰 음식 체험과 같은 구체적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사찰 음식 정말 유니크합니다. 우리의 앞으로 저는 템플스테이의 경쟁력은 사찰 음식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이 건강 먹거리, 그러니까 어떤 사찰 음식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속 농산물을 갖고 사찰 음식을 개발합니다. 불교는 사찰 숲과 같은 생태자원, 건강 웰빙식으로 대표되는 사찰 음식 같은 시대에 부합하는 훌륭한 문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를 한층 품격 있고 세련된 방식으로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조계종을 비롯해 천태종, 진각종, 태고종 등이 참여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AW 컨벤션 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원행 스님을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추대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직은 전임인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퇴임한 지난 9월 이후 공석이었다가 36대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을 계기로 원행 스님 합의 추대의 뜻이 모아졌습니다. 앞서 종단협 부회장인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이 회장직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사회에 앞서 자진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회가 급변하고 또 불교 자체도 많은 변화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또 다소 어려움이나 불편이 있으더라도 이해하시고 하나씩 천천히 현안 문제를 풀어가는데 많은 종단의 큰 어른 선생님들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종단협은 또 조계종과 대각종의 이사 변경 요청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을 협회 부회장으로,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사회부장 덕조 스님, 대각종 총무부장 덕산 스님을 신임 이사로 각각 선임했습니다. 한편 종단협 신년 할애법회는 내년 1월 18일 조계사에서 갖기로 했고, 특히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2월 학술 세미나와 3.1절 기념법회를 차례로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잊혀져가는 민족혼을 바로 세우는 운동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김포불교연합 송년법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개운사, 미륵 용화사 등 경기 김포시를 대표하는 사찰들의 연합체인 김포불교연합이 연말을 맞아 송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법사로 나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신도들의 큰 환호 속에 법문을 시작한 원행 스님은 최근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찬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민족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종교를 떠나서 민족혼을 바로 세워야 된다. 국가와 이 국토와 국민과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거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강한 단결된 민족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었어요. 어느 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다시 찾아야 됩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오랜 시간 우리나라 고유 문화재에 큰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 자리에서도 역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왜 이렇게 값싼가? 외국에 나가서 돈 좀 벌었다고는 교포들도 절대 우리나라 물건을 잘 안 사요. 이민 갈 때도 다 버리고 가요. 다 줘버리고. 농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가면서 장교들이 전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그걸. 지금까지 그렇게 갔어요. 그래 지금 우리 문화재가 많이 유출된 겁니다. 이번 송년 법회에는 원행 스님 외에도 미륵 용화사 주지이자 조계종 문화부장인 현법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와 함께 합창단과 색소폰의 공연이 펼쳐져 사부대 중에 흥을 돋았습니다. 또 깊은 불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앞장서온 신도들에게는 총무원장상, 국회의원상 등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송년법회를 통해 불자들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의 전체 종무원들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어 종단 현안을 공유하며 화합을 다졌습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양양 낙산사 일원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교육원장 현흥 스님을 비롯한 종단 교역직 스님 80여 명과 일반직 종무원 등 모두 3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입제식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 불교를 열고 한국 불교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윤승환 기획차장의 36대 집행부 주요 종무기조 발표와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 사찰의 가치를 주제로 한 이영경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조계종이 전체 종무원 대상의 워크숍을 연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참석자들은 낙산사를 참배하고 해수 관음보살상 앞에서 회향식을 갖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불교 문화를 소재로 한 언론 콘텐츠의 최대 경연 무대인 조계종 주최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BBS 불교방송의 고승열전 경어대선사가 뉴미디어 부문상을, 거룩한 만남 난치병 돕기 특집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 경허대선사의 행적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현장에서 선보입니다. 28년 전 BBS 개국과 함께 큰 인기를 모았던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 시리즈가 새로운 형태로 스크린에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균형관에서 열린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드라마를 새롭게 구성하고 최신 미디어 환경에 맞춘 BBS 문재식 PD의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허대선사 12부작이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고승열전은 이제 듣기로만 했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함께 이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어떤 보는 재미에 집중을 좀 더 하시면 어떤 또 새로운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시상식에서는 공중파 나눔 프로그램의 효시로 꼽히는 BBS 라디오 거룩한 만남이 지난 6월 방송한 난치병이 돕기 특집 아프지 말아요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부문에 걸쳐 수상에 영예라는 BBS의 선상신 사장과 제작진들은 무대에서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KBS 부처님오신 날 특집 다큐멘터리 원효 돌아보다가 차지했고, BBS 개국 최초의 비구니 방송 진행자로 활동한 뒤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로 자리 잡은 정목 스님이 불교 언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석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참신한 작품들이 많이 배출돼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건강한 언론 문화를 선도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웃과 함께 보듬어야 할 생명, 평화, 존중 등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불교언론문화상에는 안성윤 전 SBS 논술위원과 김관규 동국대 교수, 이미현 사유출판사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BBS는 최근 황고은 PD가 연출한 특집 다큐멘터리 2018 혐오민국 보고서가 한국 PD연합회가 선정한 이달의 PD상을 수상하는 등 연말 외부기관 수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가 현행 총장 선출 제도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즉 간선제 방식으로 19대 총장을 선임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총장 후보자 추천위 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자입니다. 동국대가 차기 총장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대학 본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총장 선임 방식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직선제 도입을 둘러싼 일부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기존 간선제 방식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법인에서는 12월 말까지 지금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총추위원을 구성하는 걸 각 주체에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구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추위원들은 모두 27명. 이들은 3명에서 5명까지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게 됩니다. 총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로서는 1월 초에 총추위원회 회의를 1차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많게는 10명 정도가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17대, 18대 선거 때처럼 이중 절반 수준인 5명 정도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동국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동국대 이사회는 총추위에서 올라온 이들 후보자들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말에 차기 총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1월 말까지 총장을 선출하는 거로 하되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한다라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열린 대학 본관 앞에선 재학생 10여 명이
총장 직선제 실현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동국대 이사회가 간선제 방식으로 새 총장을 선임하기로 함에 따라 총추위가 구성되는 대로 동국대는 본격적인 총장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대구불교연합회장인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천주교 대구대교구 조환길 대주교를 방문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 시기에 상호 방문으로 화합을 다지고 있는 양 종교 지도자들은 7개월여 만에 마주 앉아 동화사를 상징하는 봉황 메달과 다식 등을 선물로 주고받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조환길 대주교는 남북에서 시작된 변화들이 내년에 꼭 결실을 맺길 바라고 사회 화합을 위해 종교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고, 효광 스님은 종교든 정치든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며 마음의 눈을 떠 밝은 세상을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부처님이 그랬고 성현네 때도 그랬듯이 눈만 뜨면 바로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대상입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 있으니까 결국 반목과 갈등의 대척점에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대구 지역 두 종교 지도자 간 만남에는 동화사 각 국장 스님과 장세철 구교구 신도 회장,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임 신부, 평신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불자 변호사 김봉석 씨 등이 아름다운 동행이 벌이고 있는 자비나눔 불사에 동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스님들의 노후 복지기금으로 써달라며 종단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청주 지역 종교인 모임인 청주 1심회도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피해 지원금 100만 원을, 사회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봉사단체 동반자의 방도 홍제동 개미마을 연탄 나눔 기금으로 500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요즘 다 어렵고 힘든데 귀한 기금을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자공 스님도 소중한 기금을 잘 전달해 인도네시아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주 해원정사가 지역민들을 위한 제1회 국수와 공연 나눔 잔치를 경내에서 봉행했습니다. 해원정사 스님과 신도, 인근 봉계동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나눔 잔치에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함께 물소리 공연 나눔 예술단의 축원 비나리, 날매 북춤, 판소리 등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공연은 물소리 예술단원이 가족과 제주 여행을 왔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찾은 해원정사에서 푸짐한 대접을 받은 뒤 그 고마움을 갚기 위해 펼친 무료 공연이어서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해원정사 주지 해정스님은 작은 인연을 잊지 않고 서울에서 먼 길을 내려온 물소리 공연 나눔 예술단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진각종이 선대 열반 스승 등의 위패를 봉안한 보은 추복전을 건립해 헌공불사를 엄수했습니다. 보은 추복전으로 총인원 성역화 불사를 마무리한 진각종은 서울 남부시민당 헌공불사로 시민 진리 대중화 불사도 이어갔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교화에 매진하다 열반에 든 선대 열반 스승 113위의 위패가 모셔졌습니다. 통련장 회성정사가 일일이 법명을 호명할 때마다 대형 화면 속 위패를 바라보는 유가족들의 표정에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2007년 진각종 총인원 성역화 불사 때부터 논의되었던 보은 추복전이 마침내 완공됐습니다. 이는 총인원 내 6번째 건물로 성역화 불사의 마무리와 함께 종단 추복 문화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에 의지하지 말라는 회당 대종사의 유지에 충실했던 진각종은 최근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떠나간 이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제도화했습니다. 향후 진각종은 신교도들의 위패는 물론 사진과 영상까지 봉안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 자료 등을 제작해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참배하도록 함으로써 후학들이나 자녀들에게 효사성을 고취시키는 교육도량으로도 활용함으로써 무상진리를 펴는 동시에 신행의 대물림을 위한 귀철하고 자리를 할 것입니다. 오전에 보은 추복전 헌공불사를 엄수한 진각종은
오후에는 새롭게 지은 남부시민당 헌공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남부시민당은 지난 3월부터 개축공사에 들어가 9월에 상량식을 거쳐 3층 높이로 완공됐습니다. 이는 3월 관음시민당 개축과 4월 밀엄시민당 신축에 이은 것으로 종단적 역량이 모아진 도심 포교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고 싶은 시민당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저희 우리 남부시민당 교도분들 모두와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진각종 널리 알리는 시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각종은 종단 추복 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도심 시민당을 정비하면서 이제 미래 진각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시민당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비구니 교육도량 청도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제정한 법계 문학상이 불교문학 작가의 등용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종숙 작가의 장편 소설 푸른 별의 노래가 법계 문학상 대상작으로 선정돼 운문사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3회 운문사 법계문학상 대상에 이종숙 작가의 장편 소설 푸른 별의 노래가 선정됐습니다. 푸른 별의 노래는 3.1운동의 숨은 주역, 영성 스님의 절친인 벽성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로 김인현 만세운동 도중 한쪽 팔을 잃은 주인공이 태극기 그리기와 수행,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선 민중들의 항일 투쟁이 대단히 박진감 있게 묘사되어 있고 태극기를 조선 백성들이 널리 알려 민족 정신과 자비심을 전파하려는 벽성 스님의 본의와 활동에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개간 불교 문예를 통해 얼굴을 알린 이종숙 작가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작품을 써 나갔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책상에 앉아 집중할 수 있게 한 푸른 별의 노래 덕분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앉아 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 또 제가 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법계문학상은 2016년 불교 인재 육성을 위한 포교의 원력으로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기금을 출연해 만들어졌습니다. 회주 명성 스님은 한 편의 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을 보면 정말로 무한한 보람을 느낀다며 많은 포교의 방편이 있겠지만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는 불교 문학의 가치가 가장 특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 운산 스님은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고뇌를 담아내는 불교 문학은 곧 출가 수행자의 삶과 닿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수상하시게 된 이종숙 작가님이나 수상하지 못하신 분이나 평생에 한 줄의 글밖에 못 쓰신 분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를 찾아서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계문학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책으로 출간돼 독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며 불교 작가를 꿈꾸는 신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한 법계문학상은 불교 문학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불교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인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을 이끄는 연맹장 성행 스님이 세계 불교 스카우트 연맹으로부터 금불탑장을 수상했습니다. 성행 스님은 서울 조계사 전법회관에서 열린 2018 불교 스카우트 송년법회에서 한국 불교 스카우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 불교 스카우트 연맹으로부터 금불탑장을 받았습니다. 성행 스님은 종상 스님을 은사로 1986년 수계한 뒤 현재 17대 중앙종회 의원과 의왕 청계사 주지를 맡고 있고 최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번 송년법회에서는 오규화 불교 스카우트 부연맹장과 각 지역 연합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과 불교 스카우트 모범 지도자와 청소년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내년부터는 창경궁을 야간에도 언제든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국민 여가 시간 증가에 발맞춰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경궁 야간 상시 관람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창경궁은 월요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빌보드가 올해 최고의 K-팝 노래로 레드벨벳의 배드보이를 선정했습니다. 또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는 방탄소년단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가 뽑혔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10년 만에 동남아시아 최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영TV가 뽑은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베트남 국영 VTV1은 박항서 감독을 올해 베트남을 빛나게 한 최고의 인물로 선정했는데 외국인을 선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 가장 세계적인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자 관광 상품은 바로 템플스테이입니다.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템플스테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로부터도 많은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도 이젠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세계적 관광 상품으로의 도약을 위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고품격 콘텐츠 개발과 통합 마케팅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조계종의 자체 분석은 그래서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19일 수요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